지난 시간에 제막내가 복습하면서 넘어갈까? 13쪽. 제막내가 복습 소로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집에 이 프린트 있죠? 네. 그거 옮겨 놓아서 칼라로 다 모읍시다. 알았죠? 어게인 제막내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였는데요.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예이스메라고 했을 때 얘는 시적 하자에게 가까운 장소니까 어디? 여기. 그럼 시적 하자는 이승사람 저승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승사람. 머뭇거리고에다가 밑줄 껐던 거 기억나시나요? 머뭇거리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왜 머뭇거리지?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이승에 있지만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할 수도 없고 왜? 뭐하는 그거 와서 있으면 그걸로 하면 너무 좋지. 그래 아니에요. 머뭇거리고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하자에 어떤 태도를 할 수가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는 내적 갈등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큰 따옴표 처리하자 그랬지.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인용의 문장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라고? 말도 없이 가버린 죽은 누이가 나 간다는 말도 못 따이고 어찌 갑니까? 라는 것으로요. 누이의 죽음이 너무 슬퍼. 예고도 좀 하고 가지. 나는 간다는 말도 좀 하고 가지. 어찌 그렇게 가십니까? 누이의 죽음이 슬픕니다. 여기까지 비. 서부분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해서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을 생각했을 때 표현의 효과가 살아나다가 어느 날 이른바람에를 통해서 이른바람은 바람이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라면 이르게 왔다는 것을 통해서 누이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 모절했다.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그래서 떨어질 잎도 네오박스를 치고 우리가 떨어질 잎의 원관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떨어진다라는 하강적인 이미지에 잎이라는 생명력이 똑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생명력을 상실한 잎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누이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을 했구나. 한 가지 잎들의 기원이 같다라는 것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같은 부모 동기지간에 태어났으니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티를 나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는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부분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의 현상에서 삶의 무상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작 하자가 결심을 해. 결부분에서 화자의 사고전환, 시상의 전환 플러스 시상의 지력. 깨달았어요. 깨달음의 감탄사라고 생각해주세요. 미탈찬에서 누이를 만난 나는 도우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시적하자 월병사가 누이를 극락세계 미탈찬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어떻게 살아가겠다? 도를 닦으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지난 시간 프린트 받아갔니? 종교적 승화. 컬러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안 왔어요. 저건 안 왔다고. 토요일날 줬던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찾으러 와서 안 줬었나? 그럼 거기에다가 일단은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제막매가를 통해서 향가, 19채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기억하자. 기서결의 형식을 4-4-2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낙구 부분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되고 향가는 한자로 기록되는 문학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한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미련 없이 복습은 여기까지 14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 두둥 학습활동까지 쌤이랑 좀 나갔었죠. 14페이지 나갈 차례인데요. 학습활동 제왕내가랑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500년 도읍지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을 의고한데 인거는 잡혔다. 태평성대가 꾸민가 하노라. 살펴봤습니다. 그럼 14페이지 송민곡 위에다가 필기 좀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8월 8일까지 눈을 2번 깜빡이면 끝이 나는 것이 방학이니까 나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공부를 좀 하시면 더없이 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송민곡, 미인곡의 속편입니다. 속자에다가는 속편, 미인곡은 여기에서 3인곡을 뜻하죠. 그래서 방학 때 미리 해놔야 돼요. 3인곡을 좀 건드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인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누구일까?
조선시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은 여러 미인들을 막 읊더라고요. 한진이를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신적하자의 입장에서 제주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 작가 정철의 입장에서는 선조 임금님을 뜻하는 거예요. 선조. 그래서 선조를 생각하는 미인곡을 3인곡 생각사자를 사용해서 선조 임금님을 생각합니다라는 3인곡을 한 편 쓰고, 그 다음에 속편의 송민곡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즈물에서의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조 임금님을 생각하는 노래인데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군신간에서의 충의사상이 뭐랑 비슷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영군지정이라는 임금님을 향한 사랑,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뭐로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송민곡이라는 갈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충신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 작품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의 가장 핵범위가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 우리 현우가 큰일 났구나. 가기 전에 해야지 했는데 성민이고 고어라고 하나요? 고전시가 고어라고 하면 좋겠네요. 네. 고어로 적혀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고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고전 시간에 어휘를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민곡의 속편 충신연주지사. 갈래는 뭐라고 하게? 이런 갈래를 사음보 연속체 이런 거 뭐라고 하게? 봐봐. 사음보의 시조의 음보율은 가지고 오면서 행에 길이 제약을 두지 않아. 죽을 때까지 적어도 돼.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정운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곳. 사음보를 계속 지키는 연속체 이런 갈래를 우리가 시조의 장형화 뭐라고 한다 그랬지.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 장형화 누구라고요? 이런 갈래는 가사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신라시대 한가 이전의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 5갈래는 기억해주자. 신라시대 귀족계층이 향착이라는 문자체계를 통해서 기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하면 한가.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는 고려가요. 그리고 3장육부 45자 내외 3사조나 4사조의 음수율 4부의 물격을 지니면서 3장육부 45자 초장, 중장, 중장 이거 뭐다? 시조. 그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 가사라는 걸 갈래적 성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러면 미인을 생각하는 속편의 노래 송민곡은 충신연주지사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의 미인이 임금님을 나타내는 임금을 향한 이 군신간에서의 충정의 감정, 사음보 연속체, 시조의 장형화, 가사라는 갈래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작품계감 보이시나요? 갈래에서는 가사인데 정격가사, 양반가사, 서정가사 중에서 정격가사 별표 3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개념이다. 송민곡은 무슨 가사라고요? 정격가사입니다.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 정격가사 위에다가 돼지꼬리뿅.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정격가사에서 별표 3 돼지꼬리뿅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 가사의 맨 마지막으로 갈 거야. 맨 마지막.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딱 마지막 한 줄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대체적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3543으로 잘 끝나. 펜 하나만 갈아올게. 여기까지 일단 적고 있어줘. 다시 쌤이 돌아왔습니다. 정격가사는 가사의 맨 마지막 힘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으로 끝나는 가사를 정격가사라고 하고, 반대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변격가사 되겠습니다. 틀리가 좀 잘 안 보이면 안 되죠, 그죠? 자,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처럼 마무리가 되면
전격가사. 그럼 송민국이 전격가사라고 했으니까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맨 마지막으로 가볼게. 14페이지 끝 아니고요. 15페이지 끝 아니고요. 16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가셔서요. 맨 마지막 행이 뭐다? 각신리 위에 나가는 3. 다리야 카니와 몇 글자지? 카니와 다른 커녕이라는 뜻입니다. 6. 한두 글자 다리 빼기 좀 눈감아줘. 알았지? 각신리 위에 나가는 3. 다리야 카니야 위에다가는 6. 부전비나 위에다가는 4. 대쇼샤에다가는 3. 3643에서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당연히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로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 주세요. 각신님 다리아 카니와 부전비나 대쇼샤 옆에다가 3643 적으셨으면 화살표 하시고 뭐라고요? 전격가사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전격가사.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현대어 뜻풀이 해석이 꼭 출제가 되니 여러분은 현대어로 바꿔서 읽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래의 서정가사, 양반가사, 전격가사. 정철이 양반이니까 뉴베지에서 쓴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에 너무 중요한 말 나왔네.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두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A씨, B씨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국어 시간이니까 A씨, B씨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자? 감녀을려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감녀가 친구 을려의 사연을 들어주는 대화체로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화없는 사랑, 사전성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분지정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영분지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명의 여성 화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두 여인에다가 밑줄 대화 형식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두 여인의 무슨 형식? 대화 형식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되게 좁지만 대화체라고 적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대화체라고 대화하는 형식 대화체라고 적고 갈 수 있겠어요? 어디든지 대화하는 형식의 대화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임과 이별한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특징 세 번째에다가 별표 셋. 여기에 상징적 시어가 쓰여요. 구름의 클라우드라고 단순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이 있으면 여러분 햇빛은 창창합니까? 아니면 가리워져서 어두워지고 흐려집니까? 어두워지고 흐려지시니? 그러니 구름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밝게 빛나는 이 햇빛을 가리는 이미지, 시커먼 이미지. 안개도 어때? 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시커먼 이미지. 그리고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안개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패거리들의 어두워둑한 이미지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구준비에다가는 별표 칠게. 구준비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요. 구준비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 시작하다가 죽어서 구준비가 되겠다라는 결심은 님에게 내가 비로 다가가겠다. 도깨비 대사에 그런 대사 있죠. 눈이 되어서 갈게, 구름이 되어서 갈게, 뭐 그런 것처럼 있잖아. 내가 죽고 나서 네 곁에 머물겠다라는 시작하자의 마음을 내가 죽어서 구준비가 되어서 님의 곁에 님을 적시고 싶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상징적인 자연물의 시어들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에다가 주제의식이 포괄됩니다. 좀 오글거리나요? 주제의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될지 주제의식은 영분지정이라고 적어요. 여기에서의 주제의식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영분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고 싶은 얘기 해봐봐. 네, 웃긴 거 여기에 공유하자. 수능에 공중전투에 수능에서도 나왔고 04년 6월 모평에서도 나왔고 14년 6월 모평, 15년 9월 모평.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는 3인국, 선민국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정철의 작품도 특히 정철 학원 때문에 웃고 있는 건 아니죠, 설마. 뭐 그런 코드는 아니죠, 진짜. 오케이. 그럼 정철이라고 하면 얘들아 장진주사도 좀 아셔야 되고요. 성산별곡, 3인곡, 그리고 어와 동양제를 간동별곡 진짜 유명한 가사들과 시조를 많이 창작한 글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인데 글을 잘 쓰는 공무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충주맹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흔적을 많이 남긴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딱 집중해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기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저각시에다가 네모박스. 선생님이 여기에서 저각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 2, 3번까지는 제대로 풀다가 4번에서 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꼭 한 번씩 피해자들이 발생을 해요. 감녀의 대사에서 저기가는 저각시하고 감녀가 저각시하고 가리키는 대사는 이 작품 속에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녀가 가리키는 저각시는 누가 돼야 된다? 을려가 돼야지요. 저각시 위에다가는 을려라고 좀 적고 갈게요. 감녀가 불러세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야 너 원래 천상의 대곡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찌해서 이러려고 해다 저으러 가는다는 누굴 보러 가시는 거야? 라고 불러세우는 거지. 그러면 천상의 대곡경에다가 네모박스 이쁘게 표시할 수 있겠어? 천상의 대곡경에다가 네모박스 하늘나라의 대곡경이니까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대곡경 단어 뜻풀이 보셔도 됩니다. 어휘 뜻풀이의 맨 밑에 풀떼기 위에 대곡경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인 1의 바라와 여인 2의 바라를 다른 색깔의 글씨로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민주가 흑백이라서 차이가 안 느껴지겠는데 우리는 좀 보면 저기 가는 저각시는 살짝 브라운 톤이 되고 어와 너여이고는 블랙이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대사 구분하는 거 시험에서 꼭 내거든요. 네, 대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대곡경 했을 때 대곡경이 무슨 뜻이다?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라고 설정한 공간이니까 지금 대곡경은 정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가상적인 서울이라는 말인즉슨 한양의 경복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달 저물어 가는 날에 미안해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하고 여인 1이 여인 2를 불러 세운 거야. 여인 1의 질문이 뭡니까? 대곡경을 왜 떠났냐? 지금 네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딘데? 대곡경인데 라고 불러 세운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천상의 대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해 다 저물어 가는 날이니까 상승 이미지야 아니면 저물어 가는 날은 하강적 이미지야. 하강적이지. 그래서 쓸쓸한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원래 사람이 북박치고 있고 뭔가 좀 기분이 울적할 때 누군가가 한번 툭 건드려주면 그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인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서의 어와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뜻풀이에서의 뭔가 없습니다. 어와라는 것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아이구야 어와 옆에다가 뭐라고? 와이구 감탄사라고 했어요. 감탄사. 너여이고 너에다가 네모박스 이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밑에다가 감명. 자, 학교 선생님들이 꼭 빈출하시는 유형이 갑을 명정할 때 갑질 알죠? 갑과 을에 그러니까 AC, BC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 즐겨내시는 문제 유형 중에서의 하나가 저각시랑 너여이고에 너에다가 밑줄 꺼놓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볼 때 A를 끌려라고 1, 2, 3번까지는 풀다가 4번쯤에 A를 감내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저각시는 을려, 어와 너여이고에서 을려가 얘기하는 너는 누가 돼야 되지? 여기에서 감녀가 됩니다. 이내 사설 좀 들어봐라. 내 사연 썰 좀 풀어볼게 라는 거야. 내 썰 좀 들어봐라. 내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가 고전시가 어휘 시험을 좀 쳤는데 말이야. 규현이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네요. 규현이가 맞춰줄 수도 있는데 다 여행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자세히 알았죠, 여러분은? 다음 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얼굴 좀 봅시다, 알죠? 어와 너여이고 이내 사설의 썰 좀 들어봐라.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어휘 우리가 시험을 좀 쳤었는데. 규현이도 몰랐어요. 내 면상. 네 면상? 내 페이스가 체면. 아니었잖아. 체면이 아니었잖아. 얼굴이 오늘날에는 낯장만을 뜻하는 뜻이지만 중세국어에서의 얼굴은 엄청 넓은 범위에서 얼굴에 페이스로 축소됐다라고 네, 했죠. 한 사람. 축소. 한 사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 세상. 세상? 네, 세상. 나를 제외한 세상. 얼굴인데 얼굴. 월드를 생각하신 건가? 얼굴은 뭐였다? BODY.
보디였습니다. 보디. 몸. 모습, 형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예, 그래서 얼굴 밑에다가 뭐라고? BODY라고 적어줘. 내 모습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현대어 뜻풀이에 내 얼굴이라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내 모습이, 이 거동이, 몸짓이 님 계양직 한가마는 계양에다가 밑줄 그시고 기본 형태 괴다였지. 괴다. 괴다 땡땡 무슨 뜻이었지? 사랑하다. 사랑하다. 내 모습과 내 형체의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님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셨어. 특별히 너구나 라고 기억을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 나도 님을 믿어서 분뜻이 전혀 없어서 분뜻이 전혀 없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실적하자에 어떤 마음인 거야? 결백이야. 결백. 난 분뜻이 전혀 없었다. 결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결백. 이래야 라고 하면 아야가 교태야 어지러이 가뒀던지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얘와 어찌 다라신 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밑에다가 변심. 님이 나를 너로구나 라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결백한 마음으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러이 가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달하시고 반기시는 낯빛에 임금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는 그 낯빛이 얘와 궁극직시키면 됩니다. 얘와 어찌 달하신고라고 하면 달라졌다. 뭐라고 잡자고 두 글자? 변심. 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 올라가 봐봐. 어와 너여이고 인의 사설 들어보오 해서 괜찮습니까? 너구나 내 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 계양즉 한가마는 내 모습과 내 형체가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는 결백의 마음으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가뒀던디 아양가 교태 어지럽게 가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달하시고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그만큼 나를 아껴주시다가 내가 지나친 아양가 교태를 부리다 보니 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지? 변심인 거야. 얘와 어찌 달하시고 옆에다 변심이라고 딱 적어놨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 누워서 생각하고 괜찮아 여기까지? 누워 생각하고 니러앉아 헤어하니 해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해야리다 해다. 생각하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난다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신의 죄가 뭐였어 얘들아? 본문에서 지금 자기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님에게 지나친 이래와 교태를 불었단 말이야. 내 몸에 지은 죄가 상같이 쌓였으니 메가티에다가 밑줄 끄시고 메가티에는 사용된 표기법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지금. 내는 순우리말로 산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이제는 산이고 순우리말로는 내죠. 내산. 메가티 쌓여시니 라고 하면 내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는 것은 이별의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내 탓이라는 거야. 자신의 탓에다가 옆에 자책이라고 딱 하나 적고 갑시다. 자책. 임금님께서 변심을 하신 거는 내 탓이다. 자책.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무슨 법이지? 사람을 탓하랴? 라는 거는 탓할 수 없다. 반대 의도를 강조를 해주는 서리법 적고 가자. 서리법. 서러워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하늘의 조물주의 뜻이었던 거야. 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표면적으로는 내 탓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조물주의 탓에다가 밑줄 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는 옆에다가 적고 가셔야 돼요. 조물주의 탓 옆에다가 적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운명론적 대결입니다. 운명론적 조물주가 신, G.O.D. 신의 탓입니다 라는 것으로 조물주의 탓이라는 말을 즉슨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라는 말. 님이 나에게 변심을 하실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지.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고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체념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세요. 체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 봅니다.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탓에다가 X, 원망에다가 X. 님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운명이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숙명으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운명으로 이렇게 님에게 변심을 당한 것이다. 자신의 숙명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지? 운명론적 태도라고 좀 적자.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적을게. 운명론적 가치관.
자신의 숙명으로 돌린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간다고? 운명론적 가치관. 자, 신하로서 임금님을 비판을 하면 돼, 안 돼? 나를 아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를 누를 보낼 수 있어? 라고 임금님을 탓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모습의 사대부의 정신에 옳지 않죠. 유학자의 태도에 옳지 않죠. 그래서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은 유학자의 태도로서 임금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운명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왕을 사랑하는 하늘을 하늘의 신을 탓하는 거야. 신을 모든 운명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잠시만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말고 14페이지 현대어트 풀이 보면서 한번 읽으면서 갈 거야. 거기 저기 가는 정각 해도 되는데 계속 해도 되는데 에마씨를 넘겨도 되는데 그 다음 또 힌트 할 수 있는데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시작. 저기 가는 정각시 본뜻도 하구나. 청상 기록경에다 지하여 있더라고. 해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여기까지 감녀의 질문이고 을려를 불러세워서 저기 가는 조각씨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한양의 경복궁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나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현우가 해주세요. 너로구나. 인문학을 들고. 썰을 좀 들어봐라. 그 다음에 도영이 내 모습 이거는 이미 사랑하고 싶은가 하면 민주도 해줘. 다시 돌아와서 하자. 그렇게 하면 좀 집중도 될 것 같아서. 나도 힘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하얀이요 그때가 어지럽게 하였든지. 밤이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가? 결심하신 거야. 그리고 현우, 너 생각하고 일어나. 도영이. 내 몸에 주인들 누가 출세하였으니 자책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기 탓으로 님이 변심하셨다라는 것으로. 민주.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탓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뭐다? 조물주의 뜻이라는 거야. 조물주의 탓이라는 말인 즉슨 운명이구나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의 인식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15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친구가 자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슬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친구의 헤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나가 죽어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런 생각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딱 요거 한마디만 감녀의 위로입니다. 알았죠? 맺힌 일이 있어이다가 감녀의 대사로 낚시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마오까지만 뭐라고? 감녀의 위로야. 그런 생각 마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녀의 위로입니다. 여인일의 위로 맺힌 일이 있어이다 라고 했을 때 맺힌 일에다가 네오박스 딱 치시고 맺힌 일에다가 네오박스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좀 적어줘. 뒤에 얘기할 건데 뭐가 맺혔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맺혀 있는 거야. 맺힌 일인 말인 즉슨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적어주시고 이걸 감녀의 대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을려가 맺혀 있는 거야.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을려의 한을 좀 들어봐봐. 친구가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한번 들어봐봐. 어떤 일이 맺혔는지. 님을 모셔 있어서 님의 일을 잘 알거니와 그만큼 내가 좀 오른팔 왼팔의 측근이었다는 거야. 님을 내가 측근으로 모셔서 님을 잘 알거니와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얘들아 얼굴이 아까 모습과 형체의 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물 같다라는 것은 허약한 체질일까 건강한 체질일까? 이 물 같은 허약함인 거야. 물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허약이라고 적자. 허약한 몸. 궁금이 있어요. 이게 손님이 신어와 왕 사이에 사람. 맞아. 약간 게이 노래 같지. 게이 노래 같지. 장충이 아니고 개인적인 아니고 이거 내용 연습을 했잖아. 여인 둘이서 대화하는. 여인 둘이 친구 관계고 여인 1이랑 여인 2가 친구 관계에서 여인 2가 헤어진 썰을 듣고 있잖아. 여인 2는 누구랑 헤어진 거야? 남자 왕이랑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걸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지금 두 사람이 선녀야 선녀.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랑 이별을 하고 천상의 배곡경을 이별을 하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선녀에게 같은 친구 선녀가 너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에 있어
있어야 될 너가 어찌해서 천상의 배국경이 왜 헤어졌냐? 왜 헤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라고 지금 이별의 썰을 풀었잖아. 그 이별의 썰의 이별의 원인이 뭐라는 거야? 내가 아야과 그대로 어지럽게 굴었는지 반기시는 낯빛이 어찌 달라지셨는지 님이 변심을 해서 내가 헤어졌어. 차인 거야. 그래서 천상의 배곡경에서 쫓겨난 선녀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런 걸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선녀라고 해서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을 때 강림이라고 하죠. 강림 내려오다라고 해서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선생님 이 남자 간의 군신의 관계를 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노래 이별의 노래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라고 군신의 연분 지점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잘 이해하라고 요런 설정을 한 겁니다. 정철이 그만큼 임금님을 향해서 신조 사사기호 하고 싶었겠지. 그지? 그런 충성심이 다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다 어떤 거야? 이 사랑의 감정, 충성심의 감정도 사랑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위로지. 그러니까 여인이가 계속 주인공이 뭐라고?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허약한 체질에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해. 이게 있잖아. 어디 고등학교가 이걸 시험을 쳤냐면 한일여고 2학년에 이번에 송리고이 들어갔거든. 한일여고 2학년 누나 언니들이 춘항고열, 춘에다가 밑줄, 추에다가 밑줄, 동에다가 밑줄 이걸 계절의 흐름이라고 성질을 냈는데 오라고 풀어낸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 얘들아,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이 전환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계실까? 이게 내 대사 속에 내 사랑하는 님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와 가을에 겨울의 추위를 어찌 지내실까?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잡수시고 계실까? 이게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이 전개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님의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궁금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는 거에서 시적가자가 님을 염려하고 있는데 춘한이라고 하면 봄에다가 밑줄 전대원 뜻풀이에다가 밑줄 꺼도 되지 뭐. 고열이라고 하면 여름 더위 어찌 지내실지 맞아.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실까? 추일 동천이라고 하면 가을철에다가 밑줄 겨울철에다가 밑줄 매에다가 별표를 좀 쳐줘.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한 줄을 더 내려와 버렸네. 미안해.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가을과 겨울을 누가 모셨는고 죽조반 조성내라고 했을 때 죽조반의 단어 뜻을 잘 봐야 돼. 단어 뜻 뜻풀이 15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죽조반이 뭐다? 에피타이저의 죽이야. 우리 한정식 먹으러 가면 호박죽 같은 거 조금 주잖아. 그지?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것도 단어 뜻을 좀 봐줘야 돼. 내 신이기 때문에. 죽조만의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에 조성매라고 했을 때 매에다가 별표 아침 맨 밑에 있잖아. 15페이지 맨 밑에 단어 뜻풀이 보세요. 조성매 했을 때 매에다가 별표 조자는 아침 조자, 석자는 저녁 석자, 매자가 무슨 매라고 단어 뜻이 뭐라고 매가? 밥이야 밥. 진지 식사야. 그래서 아침 저녁에 진지라고 좀 적어줘. 궁중용어로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 진지상을 뭐라고 일컫는다? 왜라고 일컫는다. 아침에 저녁에 식사는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 이것 뜻풀이 잘하자고. 쑥 다시 올라와서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서의 죽과 조석의 매 아침 저녁의 식사는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 라고 하면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고갈 거라고. 얘와 같이 세신한가 뭐라고 적고간다고? 현대 뜻풀이 또 밑줄 끄자.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먼저 많이 반복하자. 그러니까 이 한일여고 누나들이 결코 다코스들이 아니거든. 이 종교권의 누나들이 이거의 작품에서 약간 두 문제 정도 미끄러졌거든요. 미스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계절의 흐름에서 근데 문제도 적게 푼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순간 약간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냥 센 생각이니까 멘탈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금방 끝나요. 이거 대신에 관동별곡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율곡보는 관동별곡 해야 돼요. 관동별곡. 다시 해볼게. 15페이지로 가서 그런 생각 마오라고 친구가 뭐라고요? 위로한 거야. 얘가 나 때문에 헤어졌어 라고 자책하잖아. 조물주의 탓이야 라고 운명으로 내가 차였다라고. 내가 차여서 지금 유배지에 쫓겨난 거잖아. 천상의 대옥경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생각 마오라고 위로를 해주니 맺힌 일이 있대. 이때 맺힌 일이 뭐나?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한번 들어봐봐.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와 물같은 얼굴, 허약한 체질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추난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어찌 지내시고 계시고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가을과 겨울을 누가 모시고 계실까? 죽조간의 조선매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에 죽 그리고 아침 저녁에 식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매가 식사야. 아침 저녁의 식사를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니네 365일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인이가 하소연하는 내용인 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게 가슴을 맺힌 거예요. 여기까지 본사 1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사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거든. 그럼 서사는 어디까지인데요? 라고 하면 앞에 부분 14페이지를 서사라고 하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천상의 불국권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나 저문난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불러 세우니 너구나 내 얘기 들어가 내 얼굴이 이고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세 나무님을 믿어 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그대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주어서 생각하고 이가한자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상같이 쌓이시니 하늘을 원망하랴 사랑이라 허물하랴 서러워 불안했던 헤아려 보니까 모든 것이 조물주의 탓이다. 여기까지 서사. 여인에게 물어보고 이별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마 라고 친구가 위로하고 나니까 첫 번째 본사 1은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얘기를 한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본사 2는 갈게. 님 따위부터가 본사 2인 거야. 괜찮니? 여인이의 하소연 위에다가 본사 1이라고 적자. 여인이의 하소연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본사 여기.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여인이의 하소연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본사 1. 여기까지 본사 1. 본사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거든. 내용을 잘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진짜 솔직히 우리 방학 기간에 이것만 제대로 하는 거 하기 시작해도 꽤 내신을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열심히 잘 오는 모습들. 가보자. 님다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얘가 다희라는 말이 땅이거든. 땅이라는 거에서 쪽이야 쪽. 님 쪽이야 님 쪽. 그래서 북다이라고 하면 북쪽, 동다이라고 하면 동쪽, 님다이라고 하면 님 쪽. 님 계신 곳이니까 님은 어디 있어야 되지? 우리 선조 임금님 님 밑에다가는 선조라고 적어보자. KING 선조. 선조 임금님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아? 인조 때. 인조 때 병자호란. 그 다음에 1594. 1592 있다라는 거에서 1594. 무슨 1592 있다. 1592. 임지왜란. 그래서 선조 때 임지왜란입니다. 님 계신 곳에 한양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오늘도 다 지나서 내일이라고 사람이 오겠어? 님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오늘도 다 지나서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높은 매해라는 것을 딱 치시고 위에다가 공간이동. 이거는 시상전개에서 공간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시작하자가 자기 집에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어디로 간 거야? 높은 산까지 올라간 거야. 왜? 어떻게든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우편부 아저씨 만나려고,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만나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올라간 하자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공간인 거지. 괜찮니? 하자가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가리고 있다. 구름은 카니와의 단어 뜻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물론이고 구름 플러스 콤보로 터졌어. 구름도 나쁜 놈, 거기에다 나쁜 놈 누가? 안개는 무슨 일이지? 라는 거에서 구름과 안개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구름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안개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에 올랐지만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의 마음이니 구름과 안개는 플러스의 놈, 마이너스의 놈, 마이너스의 나쁜 놈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건 구름과 안개에서 나쁜 놈이라는 것으로 실적하다가 단파 싸움에서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밀린 거야. 그랬을 때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안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야당의 입장에서 이 여당 이놈들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구름과 안개를 우리는 꼭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주는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정적이다. 정적.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조정 안에서 한 조정의 신화 중에서 노론과 소론의 단파 싸움에서 남인이랑 서인, 동인 이런 관계 있지. 그런 단파 싸움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정치적인 라이벌, 정치적인 적의 관계라고 생각해줘. 구름과 안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정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들이 간신이겠지. 야, 이 나쁜 간신배들아, 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냐?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 내가 꼭 이게 될 거야. 링크를 걸어보자. 그러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작품에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방해의 공간이 대동강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님과 나 사이에 대동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자연물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견우와 직녀의 은하수 기억나십니까? 견우와 직녀에게는 은하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은하수가 가리고 있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하수랑 대등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약수예요. 약자가 약할 약자라고 해서 새 깃털도 가라앉는다라는 강의들 시험 쳤는데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약수는 전설 속의 강으로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 건널 수 없는 강이거든. 그럼 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존재들 다 돼. 대동강, 약수, 은하수, 링크로 좀 걸고 가겠습니다. 약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견우와 직녀 사이에서는 뭐가 가로막고 있고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약수가 가릴 건데 라고 했을 때 약수는 뭐라고? 너무 구력이 약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대동강도 북한에 위에 대동강 있지? 고려시대 때 대동강이 유명한 이별의 장소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려면 대동강 건너와야 되잖아. 우리나라로 건너오려면 대동강.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임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그래서 구름과 안개를 하자와 님 사이에서의 장애물 밑줄 보자. 당시 조정을 어지럽게 하는 간신들을 상징 에라가는 줄. 그리고 에라의 NK 필기도 해주셨어요. 대동강, 은하수, 약수 적어 놓으셨습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바라보겠는가? 1월에다가 별표 셋. 여기에서의 날일자에다가 달월자에서의 1월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얘들아? 해와 달이지.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의 해와 달은 단순한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우러러보고 그 해와 달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싹 쏘아주잖아. 그리고 그 해로 만물이 성장을 하잖아. 그래서 만물을 비추어주는 존재, 해와 달 같은 존재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킹이야. 1월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KING라고 적어줘. 1월은 KING야, KING. 해와 달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고전 시가에서의 해와 달은 킹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킹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 산천이 어두운데 킹을 어찌 보며 1월을 어찌 보며 라고 했을 때 1월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임금님을 어찌 보며 지척도 이 말투가 좀 되게 얄밉지 않냐? 말해 뭐해 라는 말투지. 지척도 모르는데 천리는 말해 뭐해 이런 말투잖아.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은 말해 뭐해 뭐 이런 말투잖아. 근데 약간 정철이 말을 좀 얄밉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적이 많았어요.
산천이 어두운데 1월에 어찌 볼래?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어? 천리를 바라보랴 밑에다가 무슨 법? 서리법.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자. 물가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간이동. 산에 가서 님의 소식 들을 수 있었어 없었어? 1월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뭐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1월을 볼 수가 없었다? 시어로 표현해봐봐.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 때문에 1월을 바라볼 수 없었다?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래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1월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는 차라리 물가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물가에다가 네모박스 공간이동이지.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려고 하니 시작하자에게 마이너스 뭐가 닥쳐버렸다.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었구나. 물가에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바람에다가 동그라미, 물결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다. 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적 4개, 뭐뭐 할 거야?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그래서 링크를 걸면 대동강이나 약수나 은하수처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줘. 여기까지 괜찮니? 네. 사공은 어디가? 라고 했을 때 백사공이 있어야지 배가 짝을 만나서 배가 움직이지. 근데 사공이 사라져버린 빈배 한 척, 빈배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짝을 잃어버린, 짝지를 잃어버린 빈배만 걸렸는 거라고 했을 때 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 거라고 했을 때 빈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 상관골에다가 읽어봐봐. 마치 자기 처지같이 느껴진다. 사공의 짝을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빈배 한 척이 마치 누구의 처지와 닮았다는 거야? 화자 자기 자신의 처지와 닮았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를 표현한 이런 걸 우리는 문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기만 하면 무조건 객관적 상관골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지? 라고 했을 때 빈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객관적 상관골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객관적 상관골. 사공은 배주인, 빈배를 끌어주는 사공, 빈배로 운전을 하는 어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공이 많을수록 배가 싸고. 맞아. 그래서 배를 모는 사람이 운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인즉슨 그냥 너무 결정할 만한 사람들이 입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공이 그런 뜻이었어요. 맞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 빈배한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객관적 상관문이니까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빈배라고 하면 X야. 빈배가 감정이입이 되려면 의인화가 돼야 돼. 빈배가 서럽게 울고 있다. 뭐 이런 게 의인화가 되어야 돼. 그런데 지금 빈배는 그냥 사공이 없이 빈배 한 척이 걸려있는데 그 배 한 척을 보고 와, 내 처지랑 되게 닮았네.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우산을 오늘 그날따라 안 갖고 왔어. 근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우산을 안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서 비를 맺고 터벅터벅 안산공원을 지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쫄딱 젖어서 앉아있어, 벤치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꼭 나의 처지와 같아질 때 그럴 때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고양이한테 감정이입까지 한다면 고양이가 서글퍼서 울고 있다. 고양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고양이가 외로워하고 있다. 의인화가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빈배가 의인화까지는 안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님에게 가려해도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더욱 아득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의 소식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쌤이 고어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현대어떻게 한 번씩만 더 한 줄씩 읽게 하자. 그런 생각 마오라고 친구가 위로했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맺힌 일이 뭐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슴 속에 맺힌 거야. 그래서 그 본사 1에서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잖아. 물 같은 얼굴에 허약한 체질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추남고연, 여름에 더위, 봄에 추위 어찌 지내시고 추일 동청, 가을과 겨울 누가 모시고 계실까? 죽조간과 조성내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에 죽과 조성, 저 아침 저녁의 식사를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언제 주무시는고? 여기까지가 뭐라고? 본사 1. 그러면서 본사 2는 아직까지 에마씨는 누굴 계속 잡고 있다고? 을려가 잡는 거야.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 오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물건이 높은 산까지 올라갔어. 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순간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지.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보랴 하는 사자성어 뭐라고? 사용된 표현기법 뭐라고? 서리. 그러면 산에서는 님의 소식 듣는 거 실패지.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이번에는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 한 척만 외롭게 걸려있네. 여기에서의 빈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객관적 상관물.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두고 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현대한테 풀이 준비나 시작해줘. 썰푸드가 지금 자기가 헤어졌어요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고 뵐길 님 찾아 헤매고 있는 거야.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런 생각 마오 할 때 갑이 말하는 거. 그런 생각 나오는 감녀의 위로지. 그런 위로는-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는 거지. 근데 맺힌 일이 있어야이다부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을려가 계속 본사 1, 본사 2까지 한 거야. 지금 본사 1, 본사 2까지 한 겁니다. 현대어트 풀이 한번 시작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생각마오 응.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응.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 몇 날일까? 응. 현우해줘. 멈추기.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고 노영이. 가을철 겨울철 누가 보셨는가? 민주. 쌤은 진지를 강조하고 싶어. 내가 아침 저녁 매라고 하면 진지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 진지에다가 별표 치시고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도 밑줄. 준민이가 다시 시작할까?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 응. 오늘도 정없네 내일이나 사람이랄까? 소식을 듣고 싶어. 계속. 마음도 이렇구나 어디로 가자는 거니까 응. 여권이 물건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응.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정치적인 적. 준민이가 계속해줘. 한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응. 차라리 물가에 가 객길이나 보려 하니. 계속. 바람. 우리 외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정치적인 적인 거야. 계속. 저공은 어디 가고 일반 묘역인가? 빈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빈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객상. 시적 하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상. 그리고 민주해 주세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래서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본사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 백길 갔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실패. 그래서 님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다. 넘기시면 안 되고요. 15페이지 판서 위에다가 두고 가자. 시적 하자가 처한 상황 같은 거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야.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크게 적고 가게. 적강 모티프. 하늘나라의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라는 님과 이별한 상황 자체의 설정이 적강 모티프. 생긴 모티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야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의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이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강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다, 내려오다.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일편단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목소리를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 어조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있더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서 송매곡에 나타나는 두 명의 화자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저기 가는 저각시 했을 때 저각시는 누구였지? 저기 가는 저각시에서의 저각시는 여인이 들려? 어와 너구나에서의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여인 1. 그래서 판서에다가 별표 3개. 요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건데 여인 1은 감녀는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좀 마이크를 많이 잡지 않죠? 비중이 없죠? 보조정에다가 네, 질문에 천상의 대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가 저물어 나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 요 정도 질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마오라고 위로해. 질문에다가 동그라미, 위로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하소연의 썰을 풀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어. 썰을 유도를 하고 약간 MC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맺어줘. 열고 닫는 거는 누가 한다? 여인이가 하는 겁니다. 아, 미안해. 여인 1이 하는 겁니다. 열고 닫기는 누가 한다고? 감녀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썰의 주인공은 누구야, 지금? 을려의 여인이다. 작가 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인 1의 질문에 하소연하면서 작품의 쓸쓸한 정서적 분위기는 을려가 주도를 합니다.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그래서 작품 주제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중추적 역할에다가 밑줄. 괜찮지? 16페이지 계속 이어갈게. 본사 3입니다. 이제 본사 3. 모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누가 살고 있는 집이지? 모첨 하면 초가집이거든. 풀모자에다가 첨자. 초가집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누구 집? 화자의 거처라고 좀 적어줘. 화자의 거처. 화자의 거처니까 옆에다 필기 하나 하고 가자. 공간의 대비라고 좀 필기 좀 하고 가자. 모첨 옆에다 공간 있으니까 공간의 대비 어디 님은 어디 있는 사람 지금 님이 있는 장소는 어디였지? 님이 어디 있었지? 본문에서 찾아와봐. 얘들아 쌤 모기가 너무 몰려가 간지러워가지고 회의 결과 님이 계신 공간의 대비 적고 가겠습니다. 공간의 대비 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죠? 공간의 대비 님이 계신 곳은 서울? 그 서울을 뜻하는 본문에서 시어로 찾아보고 그렇지. 천상대곡경이라고 할게. 천상의 대곡경. 사실 대곡경이라고 하는 게 맞아. 천상대곡경. 여기 공간이랑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다? 모청. 그래서 공간의 대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오 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나는 어때? 인간 세상에 초가집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오 하실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꼭 기억하시고 판서 내용 먼저 보면 현우가 좀 궁금증이 사라질 것 같아. 현우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는 거에서 여성 화자가 살아가는 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야. 작가가 사실 처한 상황은 정철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직에서 팽당한 거야. 유배지로 쫓겨난 거야. 그렇게 은거를 하던 정철의 심정, 임금님에 대한 용둔지정이라는 충성심의 마음을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처지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왜 이렇게 여인의 목소리로 빗대어 표현했습니까? 성 정체성이 의심되는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호소를 해서 독자의 이해랑 공감을 더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여성화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모첨은 누가 있는 장소라고? 모첨은 화자의 거처 찬자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차갑다라는 거는 시각, 창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차가운 잠자리. 촉각이라고 적자. 촉각 찌끄고 외로움이라고 적을게. 왜? 님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은 좀 따뜻하잖아. 근데 홀로 있는 독수공방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촉각적 이미지로 차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구리 시리다라고 얘기하자. 솔로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힘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처의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학원에서 안 올 때 엄마 아빠가 물론 데리러 오시는 날이 더 많기는 하지만 혼자서 집에 올 때 밤늦은 시간에 엄마 아버지 다 불 끄고 다 거실불까지 현관불까지 다 끄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십니까? 아니면 입구 등 같은 거 켜놓으시나요? 라고 하면 아예 안 주무시고 계실 때도 더 많지 그지? 반벽청등은 이제 님이 오라고 켜놓는 등인 거야. 사람들이 여기 불빛 보고 오세요 라고 켜놓는 등인데 그 등은 켜놓아 봤자 님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근데 안 오는데 쓸데없이 켜놓았잖아. 이쪽이다.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역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 2개 얘기해봐봐 라고 하면 뭐뭐 얘기할 거야?
빈배, 반벽청중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되어있지라는 외로움의 처지에서의 화자의 처지 빈배, 그리고 쓸모없이 켜져 있는 반벽청등을 통해서 저거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역시 객관적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어디로 올라갔었어? 내려와서 헤매면서 돌아갔지, 백길까지 갔지, 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화자가 이렇게 헤매면서 돌아다녔잖아. 근데 적은 더 무슨 뜻이지? 잠깐 동안에나가 밑줄 것이고, 역진했다라고 하면 다할 진짜의 힘력자야.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단 말이야. 풋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오늘 올라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화자가 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난 거야. 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셋, 꿈속에서 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그리울 때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근데 꿈속에서 님을 딱 만났는데 옷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여기에서는 face라고 뜻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해봐봐. 옷 같은 모습은 나랑 같이 사셨을 때는 플러스의 옷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 내가 곁에 없으니까 님이 어떻게 변해버렸다? 반이나마 늙어버렸어. 반 넘어서 늙어버렸어.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삽장하니 사내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바라 나니 말씀을 어찌하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이는 거야. 정을 못다 하여서 목이 메이니 모기조차 메어에다가 밑줄 긋이고 막 목이 메이는 거야. 그런데 오전된 개성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방정받은 개성의 닭의 울음소리가 꼬끼요 잠을 어찌 깨줬던 거. 닭 때문에 내가 얘들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억울하게 혼나서 해명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눈물이 너무 나서 말을 다 못할 때 있잖아. 서술어만 말을 했잖아. 이렇게 그렇지. 꽃 끝에 서술어만 꼭 얘기했다.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 딱 그 목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 다 그렇게 쌤도 딱 그런 경험을 막 엄청 설명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서술어만 딱 대표 터진 했는데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죠? 딱 그 상황입니다.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 님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었던 말씀, 그리웠어요. 제가 괜히 제 탓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실컷 사내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라니 말씀을 어찌하지요. 정을 못다 하여서 목이 메이니 하고 있는데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 오전장 개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새벽이 밝아서 새벽 5시쯤에 닭이 온 거니까 얘를 우리가 정치적인 적까지는 보지 말고 그냥 방해물이라고 하자. 시간이 그냥 새벽이 되어서 닭이 온 거니까 오전장 개성에다가 동그라미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에 꼬끼오 해버리니까 잠을 어찌 깨뒀던 거. 꿈에서나마 님을 보고자 하는 하자의 소망에 방해한 존재,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방해하려다가 밑줄 여기까지 본사 3. 여기까지 본사 3. 본사 1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에 식사부터 해서 잠은 어찌 주무시지요? 라는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 다음에 본사 2는 뭐였지? 님의 소식 들으려고 산에 갔더니 누가 방해했다? 구름과 안개가. 백길 갔더니 누가 방해했다? 바람과 물결이. 지쳐서 돌아와서 본사 3에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못했어? 한마디도 못하고 목이 메이고 있는데 오전령 개성이 꽃기워 하는 바람에 잠을 깨뒀던 거. 여기까지 이제 잠이 깬 거야. 여기까지가 본사 끝. 본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탄사라고 했다. 감탄사. 그래도 우리 오늘 엄청 큰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허사로다에다가 이거 그냥 학기 중에 하면 되게 스트레스 좀 쌓였을 것 같아. 수행평가 막 하는 거지. 아, 수행평가. 그런 또 모르겠네. 어와라고 하면 감탄사, 허사로다라고 하면 말짱 꽝이 나는 거야.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말짱 꽝이다. 모든 일이 허사로구나. 이 님이 어디로 갔지? 사랑하는 님을 찾고 있어. 이 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오늘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어려운 작품 없거든요.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에다가 밑줄 긋이고, 어여쁜이다라고 하면 어여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무슨 뜻이지 얘들아? 어여쁘다, 예쁘다 무슨 뜻이었지? 가엽다라는 뜻이야.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잖아.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이때 불쌍한 그림자는 하자의 처지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잠시 좀 자르고 가자. 너무 뒤에가 하이라이트이기는 한데 이건 현대어트풀이 한 번씩 읽는 거 우리 좀 돌리고 가자. 쌤이 먼저 할게. 모처음에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까 담벽의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지? 쓸데없이 켜져 있는 담벽 청등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간물.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녔어. 니네 소식을 들으려고. 적은 더 역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풋장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야.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리신 모습이야. 멋졌던 모습이 그렇게 옷 같은 모습이 지금은 이제 늙어버리신 거야.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사내려고 하니 눈물이 가라다니 말씀을 어찌하지요. 정을 못 다하여서 목이 메이는데 5년 전 개성 방정 맞은 닭이 꼭히오 하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뒀던 고. 여기에서 이제 방해물, 나의 잠을 깨운 풀소리, 짐승소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모든 게 허사로구나. 이 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준민이가 해줘. 초가지부터 시작. 초가집 잔자리에 가고 싶어서 가운데 청중의 누구를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내리며 잠깐 동안 힘이 붙잡아지고 감독님 주세요. 꿈에 이물 보니. 마음에 모든 말을 실컷 사내는 눈물이 날아가니 말인대로 어찌하니 정의를 못 닦으러 목조차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럼 감정과 집단을 모습으로 쓰니 내 잠을 들어서 닭 때문에 깬 거야. 그 다음에 도영이 와 이거 이 이물 어디 갔나? 민주 유민이 쓰는 길자 하나를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알았지? 마지막 다 결산데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불쌍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니까 얘가 이런 순간에 얘가 살아서는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결심 이런 것들이 뻗어나간다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시청하자는 너무 지극히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야. 차라리 시어디어라는 시어디어의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어디어에다가 별표 하나 쓰시고 시어디어 상년하에서 상년을 내고 상년관을 내고 이제 사람들이 가면서 시어디어라고 하면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자? 나걸이 되자. 그럼 나걸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하자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게 뭐야? 떨어지는 달이야. 그럼 떨어지는 달은 지속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 나걸 밑에다 일시적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걸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아니면 멀리서 비추기만 해야 돼? 멀리서 비추기만 해야 되니까 소극적이야. 약간 펜으로 친다면 콘서트 정도 그냥 티켓팅 성공해가지고 가서 플래카드 흔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앨범 정도 살 수 있는 펜인 거야. 얘는 지금 적극적으로 펜 싸 성공해가지고 뭐는 못한다. 이게 앞에 대면으로 해가지고 그 펜 싸 할 때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손깍지 끼고 이런 거 못하는 펜인 거야.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펜에 저질인 거야. 얘는 차라리 펜 싸 안 되는 거야. 막 500만 원씩 사고 그러는 CD 얘는 그렇게 못해. 얘는 그냥 고작해야 콘서트 정도 가는 거고 얘는 그냥 이제 CD 사가지고 집에서 듣는 정도밖에 멀리서 지켜보는 펜의 모습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람이죠. 멀리서 지켜보는 경험담인가요? 네, 쉽게 느껴지는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어서 일시적 소극적 적었죠.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라는 것을 결심하는 거야. 내가 그냥 살아서 만나지도 못하면 죽어서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춰야지 라고 얘기해. 죽을 만큼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간절한 사모지. 간절한 사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해? 일편단심인 거야. 여인이 을려가 내가 죽어서 나걸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칠 거야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극적 결말을 맺냐면 야 각시님아 라는 거는 그냥 친구야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선녀야 각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 각시님아 라는 거에서는 이게 아가씨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각시님 하고 친구를 부르는데 뭐라고?
달은커녕 달은 좋지만 뭐가 되라? 구준비가 되랍니다. 구준비에다가 별표 3개. 구준비는 장대비라고 생각해봐봐. 장대비는 지속적으로 쫙 내리는 비잖아. 좀 오랜 시간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구준비 밑에다가는 지속적이라고 적으시고 다가가서 님을 적실 수 있지.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이야. 구준비는 뭐나 적실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적실 수 있는. 구준비는 적극적. 그러니까 펜서 성공해서 뭐 하는 거야? 손깍지 끼고 막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야. 오빠는 알바 아니까. 왜 그 사인하는 동안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오빠 막 바라보고 막 하잖아. 이런 팬이라고. 사생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빠 집에 막 찾아가는 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거 팬사 캠의 쇼츠 영상으로 막 올라오던데 이영지한테도 막 말 걸면서 막 이영지의 팬들이 막 올라오는 영상들 막 이영지한테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너무 싫어요. 맞지? 삼행시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지 나도 않아? 내려가면서 그대 소만에 나아요 하면서. 아니 나는 내가 팬의 입장이라면 진짜 그렇게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난 일부러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진짜.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구준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적극적 사랑입니다. 네, 갑니다. 지는 달보다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가라. 구준비는 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여인 1의 권유로 마무리를 지을 거야.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가라. 오랫동안 내리면서 님의 옷에 적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너는 다가가라. 다 왔어. 그러면 판서 2번 가셔서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적어주세요. 무조건 출제. 이제 4왔거든요. 딱 10분만 제대로 집중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 무조건 출제로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걸은 을려가 내가 죽어서 님의 곁에 있고 싶어 라는 소망이야. 지는 달은 밑줄 그자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소극적 사랑에다가 밑줄 콘서트의 팬을 생각해. 구준비는 뭐다? 감녀가 을려한테 권한 거야.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태도에다가 밑줄 사생팬이야. 가까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하라고. 적극적인 사랑에다가 밑줄 할 수 있겠어? 계속 이어가자. 그러면 3절 풀이 마저 좀 하고 갈게.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어서 님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신이마 다른커녕 구준비가 돼야지. 3절 풀이 우리 준환이가 읽어주세요. 차라리부터. 차라리 죽어서 신은 가능하세요. 진우. 님 계신 장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그 신이 밟을 수 있으면 구준비가 되지. 그 구준비를 추천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네. 왜? 경험담 썰 좀 풀어라. 아니, 그건 좀 없어요. 내년에 후배 보자. 너 동아리 후배 눈독 들이면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돼. 처음부터 그 준비였어요. 전 구준비로 다가가고 있나? 말도 안 되는 구준비로 성공해라. 알았지? 17페이지 갈게. 제막내가 송미인고 그리고 나의 감상문 쓰기. 제막내가랑 송미인고 감상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내용 정리하기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막내가는 해놨죠. 나는 간다회사의 나는 죽은 누이. 밑에 차례에서 누이를 만난 나는 하자 월명사. 송미인곡에서 두 여인이 나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여인일이 처음 물었지. 배곡경을 왜 떠났냐고. 해가 저물어 가는 날에 뭘 보러 가시느냐고. 그러니까 여인이가 뭐야?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는 썰을 풀었는데 그 썰에 이별의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 자책 플러스 조물의 탓이라는 말인즉슨 운명론적인 태도.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지? 그런 생각 마오. 그래서 항상 이거 유행어로 좀 만들어. 그런 생각 마오. 친구가 뭐라고 하면 그런 생각 마오. 이건 누구? 감녀가 을려에게 했던 위로야. 여인이가 그러면서 에마씨를 놓지 않으면서 본사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님의 안부에다가 밑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에 식사를 걱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본사에서는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어디에 가지? 상당 100길을 갔지만 님의 소식을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방해를 해. 그래서 집에서 지쳐서 돌아왔는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난다? 님을 만나. 근데 하고 싶은 말 해 못해. 못해. 이번에 누가 방해해서 오전전 갱청에 다리 우는 소리가 방해를 해서 잠에서 깼어. 그래서 여인이가 너무 허탈한 마음에, 허망한 마음에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벌이 되어서 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하지. 달 대신에는 구준비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라고 마무리 짓는 거야. 괜찮지? 네. 그러면 정철에 대한 정보를 받아. 1호 부위 하고 정철 바로 그 다음에 주면 되지. 요즘에랑 일어나고 나중에. 조선 중기의 문신 27세의 장원tuk제에서요.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유배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동별곡이랑 삼이곡인데 함께 엮어읽기 좋은 작품들은 수업 시간에 눈치 보면서 하고 쌤이 좀 할 만한 것들은 좀 해놓을 겁니다. 18페이지 가실게요. 네, 다 했어요. 맞아. 제방매가는 해놨고 19페이지 할 차례예요. 19페이지 2번으로 갈게. 다음 활동을 하면서 송민곡을 감상을 해볼 거거든. 다음 글을 참고해서 시어랑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송강정철 선조 18년에 동인들의 탄핵을 받았어. 여기에서의 동인이 자신들의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의 정치적인 적이었겠지. 동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본문에서 뭘 얘기한다. 좀 유치하지만 적고 가도 되겠어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라고 적자. 동인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얘네들이 탄핵을 시켜서 관직을 잃고 조정을 떠나서 전남 창평에서 4년간 인거 생활을 합니다. 이 시기에 정철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인곡이랑 송민곡 두 편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인들이 조선 선조 때 서인과 대립한 강파로 김효원을 비롯한 신진관료가 중심이 된 세력이니까 정철은 서인이었고 동인들의 탄핵을 받은 거야. 배곡경은 그러면 뭐라고? 한양의 경복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님은 여기에서 임금님 선조라고 생각해야 되고 구름안개 바람물결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동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오전경 개성은 꿈속에서 님을 보고서 하자가 소망하는 바를 방해하는 대상. 그래서 판서도 보고 가겠습니다. 남원은 소극적 사랑이라면 구준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적극적 사랑. 그리고 초록색 글씨. 시적 사절을 여성으로 설정한 것의 효과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쪽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에다가 밑줄 여인이가 뭐라고 하지?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자.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라는 거에서 멀리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할 거야 라고 하니 친구가 뭐라고 한다. 각신이 다른커녕 구준비나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시답 갈게. 나거를 밀 줄 글자 멀리서 잠깐 동안 님을 보다가 사라지는 것에다가 밑줄.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지. 인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야. 하여튼 구준비는 말이지. 구준비에다가 동그라미 오랫동안 내리면서 님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것이야. 임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애절함이야. 밑줄이다.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애절함에다가 밑줄. 여인일이 여인이에게 구준비가 되라고 한 까닭은 멀리서 님을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가라는 거야. 밑줄이다.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가라에다가 밑줄. 다음 19 낭송해볼래?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천상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옆에다가 바로 적고 갈게. 사음보 연속체. 가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돼? 시조가 길이가 길어진 사음보 연속체라고 기억해야 돼. 페이지 20페이지 갈 거야. 쌤이 한 번만 다 더 복습하고 바로 마칠게. 좀만 힘내줘. 자, 제방매가 송민곡이랑 비교해야 되는 한국 시가문학의 특성에서 뭐를 보자? 시조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패망하는 것에 대한 인생무상의 감정, 길필 시조로 가는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사음보에 3, 4조, 4, 4조지 그리고 3장 6구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감대없다. 쌤이 겁나 강조했었던 건 뭐야? 자연은 산천은 의구하다라는 거에서 자연은 불변인데 인거는 감대없다 해서 인간사는 가변적이지. 그래서 대조랑 대구를 기억해야 돼. 대조 대구. 그러니 시적하다가 감정이 터져. 아이고야 태평성대가 꿈인가 안가. 감탄사 있지. 동장의 감탄사가 한가의 낙구의 감탄사에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2-1로 내려와서 어즈머의 기능이 뭐다? 시상 지각과 시상의 전원에 낙구의 감탄사가 종장의 감탄사로 계승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작품 감상해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은 뭡니까? 사음보요라고 생각해야지. 그치? 그리고 밑에도 읽었지.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 이렇게 계승이 된다는 거 21페이지 가자.
형식적인 특징에서 지난 시간에 했어.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현우는 그거 천만 국어 유튜브에 들어가다 18년 들어가 있지 않았지? 뭐야? 유튜브에 있는데. 그런 거 검색창에 참나는 국어를 검색하면 검색창에 참나는 국어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네. 진짜요. 18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다 마무리 지었지? 오케이. 그러면 규현이랑 우리 강산이 어떻게 불러? 고은 강산이를 고강이라고 부르세요. 고강이라고 부르세요. 쌤도 그거예요. 맞다. 학교 쌤. 고강이. 강산이에서 왜 고강이가 돼버렸어? 고은 강사. 그래서 고강이랑 규현이랑 영상 보도록 하자. 알았지?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큰 산을 넘겼으니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춘향전이라는 고전 소설까지 해놓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